9페이지 고전 산문 5 학윤 홍길동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 단순하게 나오고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이니까 내용 설명은 필요 없을 거고 바로 문제 볼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인물의 초현실적 능력을, 나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인물의 전술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1번이 가장 적절하죠. 초현실적 능력 어디 나와 있어요? 공중으로 솟으며 화살을 쏘고 있죠. 이런 술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요소, 돛을 부리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전체의 서사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때 A씨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우선 공간을 보면 가정에서 조선사회, 조선 밖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처지를 보면 서얼이었다가 활빈당 두목이 되었다가 A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 A에 뭐 들어가야 돼요? 제도섬에 우두머리가 들어가거나 율도국의 왕이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선 밖에서 인물이 무엇이 되는지를 찾아주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립 요소를 보면 제일 먼저 직접적 대립은 초란 때문에 집박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란의 음모가 직접적 대립 요소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회에서는 집권층의 위선과 직접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밖에서는 무엇과 대립하고 있어요? 율도국 왕의 폭정과 대립하고 있죠. 요괴의 횡포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요괴의 횡포는 가능할까? 안 될까? 요괴의 횡포는 대립 요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채화야, 요괴의 횡포는 대립 요소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대립 요소라는 건 이제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요괴를 죽이긴 하지만 요괴가 갈등 관계를 불러일으켜서 죽이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발견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 그런데 요괴가 분명히 여기 누구를 잡아놨어? 두 여성을 잡아놓았잖아요. 그거 보면 나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는 만약에 잡혀있는 걸 길동이 알고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뭐가 돼요? 대립 요소가 가능해요. 그런데 요괴를 처치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거는 우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온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동과 요괴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율도국 왕은 어때요? 정사를 소홀히 하고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게 했죠. 그걸 알고 정벌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율도국 왕과는 대립 요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B에는 율도국 왕의 폭정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목표. 처음에는 집 안에서는 뭐 하고 싶었어? 호보호영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사회에서는 병조판서가 되는 걸 꿈꿨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이상국 건설이 목표가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3번, 보기는 윗글의 2본 중 일부이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달리 기억을 삽입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도한 왕은, 율도왕은 들어라. 그대 주색에 빠져 간언을 쓰지 아니하고 무죄한 백성을 살해하니 이는 걸주에 치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정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게 가장 적절하겠죠? 추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문제 쉬워요. 4번, 속담을 활용하여 A의 율도왕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했는데 흥분한 상태로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를 망치게 되었군. 4번이고요. 얘도 추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고전 산문 6 위경천전 나와 있어요. 애정소설이죠. 근데 남자가 좀 어떠니?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좀 약간 찌질한 느낌 있고 너무 약해. 건강하지 못해.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고생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건강. 공부 잘하고 뭐 직업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 잘생기고 뭐 예쁘고 다 좋기는 한데, 그거는 모두 건강이 따라줬을 때 일이야.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이런 것도 없어. 여자랑 헤어지니까 어때? 아파.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시켜줘. 그 다음에 부모님은 또 여자 곁을 떠나야 되니까 또 아파. 아픈 다음에 또 어떻게 되니? 아빠한테 저 먼저 갑니다 하고는 또 죽어. 부모가 지금 아빠도 너무 슬퍼 죽겠는데 꿈속에 나서 또 뭐라 그래? 그 소시처녀?
아내랑 같이 묻히고 싶어요. 이 말만 하고 또 사라져. 뭐 부모님께 어떻게 이런 얘기도 없고. 이런 사람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작품은. 출제 가능성은 어떨까요? 적어요. 보면 알겠지만 서수상의 특징이 독특한 게 없고요. 내용도 어때?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이거는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내용이 진짜 별다른 굴곡이 없고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 조선시대에 그 여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여성은 좀 마음도 넓고 감수성도 풍부했나 봐. 너네는 이거 읽고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 그냥 뭔 소리야 하면서 문제나 풀고 있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얘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A를 통해 알 수 있는 소속방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학문 수양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내용 확인이에요. 글 좀 읽으세요. 글을 읽으면은 학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부분에서.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읽어보시면 위경천이 부친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 이유가 부당한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꿈인데 꿈에서 어떻게 아내랑 같이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죠. 답은 4번이고요. 가의 상어가 나타내는 한자 성어 가가 위생의 맥이 신락 같아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하다 금방 죽을 것 같다 명체 경각 이거 한자 성어죠. 적수공건 뭐야? 적수공건 뭡니까? 적수, 붉은 손, 공건, 텅 빈 주먹, 맨손이라는 얘기예요. 맨손, 맨주먹.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 할 때 적수공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한자 성어 모르는 거 없죠? 넘어가서 14페이지 고전산문 7 구운목 나와 있어요. 구운목도 워낙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너네한테 뭐 추가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구운목 출제되면 여기는 이 발췌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90% 이상이에요. 여기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출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소 때문인데 첫 번째 요소가 주제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 무상을 느끼는 부분이잖아. 양소유로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나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꿈에서 깨어나는 요소가 드러나 있으니까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환몽 구조라는 구성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노승이 막 지팡이 두드리니까 막 뭐 뭉게뭉게 뭐 이렇게 피어나고 하는 그런 전기적 요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발췌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도 발췌가 돼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발췌되냐면 양소유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발췌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발췌가 되면 인생무상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연결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양소유로서의 삶은 완벽하게 어떤 삶이야? 영웅의 삶이에요. 영웅소설이에요. 양소유. 양소유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성공을 다 거머쥐게 되잖아. 전쟁에서 어디를 토벌하고 어떻게 공을 세워서 높은 벼슬에 오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웅소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발췌됐을 때는 그냥 영웅소설로서 풀어주면 돼요.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소유만 환생한 게 아니라 누구도 환생해. 팔선녀도 환생을 하죠. 그래서 양소유로 살아가면서 그 팔선녀, 인간으로 환생한 팔선녀를 한 명 한 명 한 명 만나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췌가 되면 뭐가 돼요? 애정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췌가 되면 애정소설, 정서 위주로 봐주면 되고요. 크게 뭔가를 고전소설 할 때 기억하거나 암기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너네한테는 도움이 되고 외우느니 차라리 지문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1번이죠. 어떤 대화? 누구와 누구의 대화? 승상과 노승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죠. 처음엔 아예 못 알아보다가 그 다음에 옛날 용궁 무슨 꿈 꿨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다가 그리고 나중에 잠에서 깨면서 확실히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서술자 개입은 있어요 없어요? 발췌 부분에서 서술자 개입은 없어요.
그리고 내적 독백 있어요, 없어요? 내적 독백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작은 따옴표 있죠? 처음에 스승에게 기억 있는 부분 쭉쭉쭉쭉 해서 내적 독백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혼잣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적 독백이잖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주고 있어요? 깨달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깨달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면 3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과거, 현재 교차 없어요. 시간 순서대로만 진행되고 있네요. 인물의 발화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현실에 대한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 없습니다. 2번 A,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문제를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C가 어디 있니? C가 어디 있니? 아, 누대. 양소유가 노승에 의해 천상으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천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누대는 뭐? 양소유가 현재 있는 공간을 나타내주고요. 이 누대가 점점 이제 안개, 구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뒤덮여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 만약에 깨어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 그래도 천상으로 이동이 아니 뭐예요? 그냥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강몽이라고 해줘야 되고 누대 자체는 양소유가 현재 있는 공간을 나타내 줍니다. 3번 기억, 미음 중 보기의 사설 시조에 담긴 구운몽의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하전 적절한 것은 뭐 사설 시조 쭉 읽어보시면 시조는 어디에 하고 싶은 말이 다 압축되어 있을까? 종장. 마지막 종장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나도 종장만 볼래. 아마도 세상 명리와 비유 희락이 이러한가 하노라. 어때? 뭐와 같다? 부질없다, 덧없다, 꿈과 같다. 답은 2번입니다. 박시전 보도록 할게요. 박시전도 많이 봤지? 박시전은 많이 봤는데 이 발췌 부분은 처음 볼걸요? 자주 발췌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너네가 거의 보는 박시전은 어느 부분이야? 그 용물땡지 이름 둘이 헷갈려. 어쨌든 하나가 자기 동생인지 형인지 죽은 거 그 복수하러 와갖고 피하당 앞에서의 그 전투 장면 막 이렇게 신기한 도술 부리고 하는 부분이 거의 많이 발췌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시백이 박씨가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라 해서 이시백이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많이 발췌가 되는데 여기에는 좀 독특한 다른 이전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박시전에서는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야? 역사군담 소설이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했고 그리고 여성 영웅이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군담 소설 관련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내신하면서 너무 많이 해서. 작품 쓴 이유가 뭐야? 이 작품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고 전쟁의 상처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 있고요. 발췌 부분에서는 바로 문제부터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 제시하고 있는 부분 어딜까요? 이거 애들이 거의 편집자 논평 못 찾더라고. 그러니까 찾기는 하는데 틀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집자 논평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물어볼 때 찾지 말라 그랬지. 푸는 과정 중에서 읽는 과정 중에서 표시하라 그랬지. 서술자적,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직접 개입.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무도 표시를 안 해놨을까? 앞서 보니까 애들이 보통 세 부분을 딱 찝더라고. 근데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은 틀리고 한 부분만 맞아요. 어느 부분일까? 그 부분이 세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민주야, 편집자 논평 찾았어? 어디? 처음에 어디?
편집적 논평이니까 문장 딱 얘기하세요. 침선함이 흠잡을 곳 없어 인간의 솜씨 아니라 보는 사람이 뉘아니 칭찬하리오. 이 부분이 편집적 논평이에요. 아니, 첫 부분에 있는데 읽으면서 표시하라는 게 습관이 안 들었어 너네.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너네 이런 식이면 고전 3분 내가 진짜 2분까지 아주 닥달할 수도 있어. 2분 막 30초 해갖고 시간 재면서 똑딱똑딱 3학년 때.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적절한 선에서 우리 합시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부분 없어요? 이거 편집적 논평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부분? 두 부분 애들이 얘기하던데. 어디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냐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찾아줄게요. 그 16페이지 오른쪽 위에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오히려 부족한 듯하니 그 양이 하에 같더라. 이 부분 편집적인 논평이냐고 나한테 많이 물어봐. 이 부분은. 하에 같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건 편집적인 논평 아니에요. 우선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라든가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는 편집적인 논평이 아니야. 여기서도 그 양이 하와 같다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생각하기에 그러한지 아닌지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어디도 애들이 헷갈려 하냐면 그 중략 밑에 부분 밑에 단락 보면은 기역 위쪽에 좀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그 가운데 바람과 구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이런 거. 어려운지라. 이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부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주어를 잘 봐야 돼. 누가? 승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승상의 생각을 이것도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부분이지 서술자의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이 발체 부분에서 편집자적 논평은 아까 찾은 첫 번째 문단 맨 앞쪽에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계속 너네가 찾아야 돼. 누가 알려주는 걸 보면은 그거는 알겠지. 그 부분 발치되면 되겠지만 다른 부분 발치되면 본인이 못 찾아. 헷갈리는 것들이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찾아줘야 돼요. 계속 확인하고.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 간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행동? 인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위기가 나타나 있습니까? 응? 승상이 이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하죠? 임금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승상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아뢰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임금과 신하와의 그런 수직적 관계를, 위계관계를 엎드리거나 절하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답은 우선 3번이겠고요. 초월적 등재 없어요. 갈등 중재하는 거 없습니다. 4번 선지에서 인물 간 대화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 확인 가능해요? 임금과 승상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처한 상황? 박씨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배경 공간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어디? 피하당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용과 범, 그리고 뱀과 각색 짐승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하당의 모습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번,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죠. 승상은 박씨를 무시하는 이시백의 태도로 인해 집안이 망할 거라고 염려한다. 어디에 있어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덕 있는 사람을 구박하니 장차 내 집이 망하리로다 라고 직접 나와 있죠. 너네가 꼼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박씨가 피하당 조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청기누설의 죄를 지은 시가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여 부녀자의 덕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군. 청기누설의 죄를 지었어요, 시가가? 안 했죠. 상관없어요. 내용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기업과 관련된 박씨의 의도. 이후 불행한 때를 만나면 저 나무로 화를 면하올 터이 옵기로 당후를 피화당이라고 하였나이다. 나무를 저렇게 심은 이유가 나중에 뭐 하기 위해서? 화를 피하기 위해서. 답은 1번이죠. 유비무환입니다.